그는 왜 다시 돌아왔는가? 모두가 물러설 때 한 사람은 앞으로 걸었다. 정치의 무덤이라 불리는 개항에서 그는 또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 이름 이재명. 그는 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왜 여전히 많은 이들의 희망이자 두려움인가? 2025년 4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윤석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정치는 거대한 공백 앞에 멈춰섰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발을 내디딘 이가 있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싸움을 선택했다. 그는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풀꽃이다. 어릴 적 그는 구두약을 팔았다. 팔이 펴지지 않는 장애를 안고 기계 앞에 선 소년. 이게 전부일 리 없다. 그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다. 법을 배웠고 정의를 말했고 정치로 나아갔다. 그의 정치엔 늘 질문이 붙었다. 왜 저 사람만 그렇게 독한가? 왜 저 사람은 미움받고도 무너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삶엔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공격당했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무수한 비난 속에서 매번 전장에 섰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다. 항상 앞으로 걸었다. 2022년 3월 9일 그는 패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적은 차이로. 그날 이후 많은 이들이 말했다. 이재명은 끝났다. 하지만 그는 끝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 그는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야당을 재정비했다. 총선에서 압승했고 대통령 탄핵에 선봉에 섰다. 국민들은 물었다. 그는 대안인가 위협인가?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싸움에 나섰다. 이제 그가 청와대를 향해 다시 움직인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섰다. 당신은 그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등 돌릴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 이재명의 시작을 다시 펼쳐본다. 소년공 이재명 가난이 만든 리더. 1963년 겨울 경북 안동 예안면의 깊은 산골 마을.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다. 이름 이재명. 학교 가는 것보다 장터를 먼저 배운 아이. 눈이 아닌 손으로, 연필이 아닌 쇠망치로 세상을 먼저 배운 소년이었다. 형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배고픔과 한평 남짓한 마루였다. 교복을 입을 수 없었다. 그에겐 작업복이 교복이었다. 책상이 없었다. 그에겐 기계 앞 쇳덩이가 책상이었다. 공부는 못해도 일은 잘하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소녀는 속으로 삼켰다. 이게 전부일 리 없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공부는 죄였고 꿈은 사치였다.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 눈은 책장을 넘겼다. 16살. 그는 프레스 기계 앞에 섰다. 쇳덩이를 찍는 그 기계는 순식간에 사람의 팔도 찍었다. 그 사고로 이재명의 왼팔은 평생 펴지지 않게 된다. 그에게 남은 건 장애 진단서 한 장, 그리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 그는 더 이상 병역조차 면제된 몸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980년대 그는 중앙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기성복조차 맞지 않던 몸에 법복을 입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를 비웃던 세상이 그를 다시 돌아보게 된 순간이었다. 그는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가난한 자들의 곁에 섰다. 도시 빈민의 편에 섰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고발했다. 변호사 이재명은 법을 이용해 사는 사람들 대신 법 앞에 서는 사람들의 친구였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려면 먼저 그 한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 이재명은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닌 변화를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 성남에서 경기도까지 실험과 전쟁. 2010년 7월 무소속처럼 민주당 후보였고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으며 당 안팎의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이겼다.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가 처음 마주한 건
파산 직전의 도시 성남. 도시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고 공무원 월급도 당장 못 줄 판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상복지, 무상교복, 청년배당, 없는 돈으로 있는 복지를 선언했다. 기성 정치인들은 말했다. 포퓰리즘이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법에 안 걸리면 다 합니다. 그는 싸웠다. 시의회와 싸우고 건설업자들과 싸우고 언론과 싸웠다. 그리고 결국 이겼다. 그가 추진한 공공개발은 수천억의 이익을 시 재정으로 끌어왔다. 복지 정책은 성남시를 바꿨고 시민들은 달라진 삶을 체감했다. 2014년 그는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이제 성남의 독불장군에서 대한민국의 실험 정치인이 되었다. 그리고 2018년 이재명은 더 큰 무대로 나아간다. 경기도 인구 1300만,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자체. 그는 다시 이겼고 이번엔 전국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더 빠르게, 더 세게, 더 직선적으로. 불법이면 철거합니다. 필요하면 도가 먼저 합니다. 전국 최초의 청년기본소득,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계곡 정비, 부동산 투기 단속. 그의 정책은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곧 전쟁이었다. 적은 늘어났다. 기득권 언론, 보수야당,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는 문제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정치는 쇼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팬데믹이 터졌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행동했다. 정부보다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설계했고 전국 확산의 시초가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게 이재명의 정치였다. 그는 늘 혼자였다. 싸웠고 설득했고 때론 강했고 때론 고립됐다. 그러나 그가 움직일 때마다 정치는 뒤흔들렸고 행정은 진보했고 국민은 반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지역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대권의 문을 열고 있었다. 대선 후보 이재명 실패와 재기의 3년.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밤. 마지막 1%까지 개표되는 동안 온 국민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승부는 결정됐다. 0.73% 차이. 단 24만 7천 표. 이재명 패배. 윤석열 승리. 기적같은 승리를 꿈꿨던 이재명은 눈앞에서 청와대를 놓쳤다. 그의 첫 대선은 가장 가깝고 가장 먼 문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입을 닫았다. 그리고 잠시 사라졌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나왔다. 이번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낯선 지역, 낯선 유권자들. 정치평론가들은 말했다. 무리수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정치는 책임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당선됐다. 이재명은 낙선자에서 현직 의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그는 다시 선봉에 섰고 전당대회에서 77.77%의 지지를 받아 당대표가 됐다. 숫자조차 운명처럼 보였다. 그는 돌아왔다. 완전히 명확하게. 하지만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수많은 수사와 소환,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위태로운 리더십. 누군가는 그를 범죄자로 몰았고 누군가는 그를 희생양으로 보았다. 그는 매일 전쟁을 치렀다. 법정이든 당내 회의든 심지어 자신의 건강과도. 2023년 그는 단식을 시작했다. 검찰 독주, 정권의 폭주. 그는 온몸으로 막았다. 그리고 쓰러졌다. 하지만 그 장면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싸우고 있었다. 자신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2024년 총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 합쳐서 175석 압승. 국민은 말했다. 심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흔들렸고 이재명은 다시 대선 레이스로 기회를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었다. 그는 중심이었다. 2025년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
그날 밤 이재명은 국회로 달려갔다. 계엄 해제 결의안, 탄핵 소추안 가결. 그는 한 시대를 끝냈다. 그리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2025년 4월 9일 그는 말했다. 다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왔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희망인가 위험인가? 누군가는 그를 구세주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를 파괴자라 부른다. 이재명, 그 이름 석자는 지지와 혐오,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불러오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이단하다. 그를 따르는 이들은 말한다. 적어도 우리를 위해 싸운 사람이다. 말만 하지 않고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청년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선도, 공공개발 수익 환수, 지역복지의 전국 확산. 그는 분명히 일을 했던 정치인이다. 하지만 그의 반대편엔 늘 그림자가 있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형수 욕설 파문, 가족 간의 분열, 검찰 수사, 무리한 단식과 정치적 쇼 논란. 그의 이름에 묻은 논란은 어느 누구보다 많았다. 그는 위험한 카드였다. 하지만 그 위험이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정치인. 차라리 불편한 정의가 낫다. 욕을 하더라도 우리 편이면 좋다. 이재명은 도덕성과 능력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능력을 선택했다. 2025년 4월 윤석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재명은 다시 역사 위에 올랐다. 그는 이제 야당의 리더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다. 다 똑같지만 그는 뭐라도 해본 사람이다. 불안하다. 저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복수의 정치가 반복될 것이다. 이재명은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질문을 건드린다. 당신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그의 승부는 국민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이냐 위험이냐를 두고 싸우지 않는다. 그는 다만 선택받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재명, 그는 당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은 당신의 한 표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진짜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